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쟁과 국제정치의 저자이신 이춘근 교수님을 모시고 저자특강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를 보면 이춘근 교수의 소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춘근은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외교학자, 교수, 번역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인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이분은 미국의 텍사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경력은 육군 제3사관학교의 교관을 시작으로 해서 세종연구소의 실장님을 지내셨고요. 여러 군데에서 경력을 많이 쌓았고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정책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기업원 부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우선 쉽게 읽히고 있는 책이 테러 전장 시대의 국제 정세, 그리고 21세기 한미 동맹 관계, 북한 자유선언, 그리고 위기의 한국 안보, 미국에 당당했던 대통령들, 이런 책을 썼고요. 또 유명한 외국 학자들의 책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든가 새로운 제국 중국, 21세기 국제자원 쟁탈전 등등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히 이춘근 TV로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구독자가 33만 명이고요. 이춘근의 국제정치 강의를 188강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국제정치는 현재 20강이 진행 중이고요. 특히 미중 패권 전쟁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유튜브는 조회수가 272만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 방영되고 있습니다. 목차와 출판사 서평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중에 특히 독자들이 관심 있게 여겨야 될 사항은 바로 이 점입니다. 전쟁과 평화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였을까? 평화 상태였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줬고요. 인류의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바꾼 전쟁들이 어떤 거 있는지를 쭉 살펴봤고요. 패권을 항상 차지한 나라 뒤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서평에서는 역설의 논리다 하는 것을 굉장히 부각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가 평화를 원하려면 전쟁에 대비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이게 역설의 아주 대표적인 말이죠.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816년부터 2000년대까지 존재했던 국가들의 죽음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쾌한 분석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란 국가 전략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는 것을 손자병법과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잘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보면요. 이 전쟁과 국제정치라는 책 첫 페이지, 깃발 든 병사들의 동상 아래로 명언이 적혀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만이 전쟁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조지 산타나야나의 글이 있는데 조지 산타나야나는 스페인 출신의 미국 아주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영어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Only the dead have seen the end of w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이 산타나야의 유명한 글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도 박물관에 딱 첫 입구에 적혀 있습니다. 독일말로 적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뼛속 깊이 느끼고 절대로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글은 케네디가 헌정한 그 베테랑스 메모리얼 파크 텍사스에 있는데도 잘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do not learn from history are doomed to repeat it.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는 그것을 다시 저지르는 과오를 저지른다 하는 것을 당시에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주문 저자는 전쟁을 주로 중세 때 이후에 패권을 바친 전쟁을 쭉 나열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쟁에 대해서 선사시대 때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카데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룩소르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리아 있는 데까지 한 1300km를 진격을 했습니다. 이때 병력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족 간의 전쟁인데 이 당시에는 전차 수를 가지고 병력을 논했는데 이집트가 좀 적었죠. 근데 이집트는 왜 2달여 걸려서 병사들을 끌고 히타이트를 공격했을까? 바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아마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병력이 작으니까. 그렇지만 히타이트 강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소위 이집트는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패권이 무려 3000년 지속이 됐죠. 그래서 이 최초의 평화협정문은 터키 박물관에 가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스탄불 박물관에 원본이 있고 사본이 UN 본부 로비 딱 들어가면 저렇게 헌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한 거죠. 반드시 저는 가봐야 될 때가 이 룩소르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당시 파라오들이 얼마나 영광을 누렸는지는 BC 1700년대에 소위 이런 궁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사시대 전쟁은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인데 BC 1194년부터 1184년 10년간 일었겠죠. 우리들이 잘 알려진 사람은 이제 바로 페리스 왕자, 그 다음에 헬레나 공주죠. 그리고 이제 죽지 않는 왕 아킬레우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것은 아테네 중심의 그 델로스 동맹하고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싸움인데 이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음으로써 아테네는 패권을 상실합니다. 근데 이때 재미난 이야기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소위 우민주의, 민주주의를 가져간 바보 같은 백성들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죽음을 보고 우민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귀족주의를 주장했고 철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죽자마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소위 그 전 세계 확장 문화를 결성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인데 이때 한니발은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서 무려 16년간 이태리를 거의 유린을 했는데 이때 동맹국이 많았습니다. 소위 시실리아 섬에 있던 왕국, 시라부사 왕국하고 카푸아 왕국,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왕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바로 시칠리 섬을 공격하고 히스파니아를 확보함으로써 나중에 그 자바 전투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죠. 이때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그 당시 시실리아 섬의 시라부사 왕국에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나오는 아르키메데스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소위 스키피오 군대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했냐면 이 사람이 그 한니발 장군을 도와서 무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이거죠. 레이저를 쏴가지고 햇빛을 이용한 레이저를 쏴서 로마 군함을 불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김으로써 로마는 무려 한 600년 가까운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영국도 전쟁의 나라입니다. 패권은 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영국이 증명했죠. 영국도 보면 스페인 전쟁, 그 이후에 무적 함대,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 설립, 그 다음에 7년 전쟁. 소위 7년 전쟁은 책에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만 실제로는 세계 1차 대전과 같은 거죠. 세계대전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북아메리카, 캐나다와 그 미국의 영토를 장악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 배를 제가 일부러 한번 독자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이게 유명한 바사 워십입니다. 그러니까 1628년에 만든 배인데 스웨덴의 스톡홀름 항에 딱 들어가면 박물관에 저 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거북선 나올 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거북선 자랑하면 유럽 사람들이 거북선 우습게 봅니다. 그 이유가 저 배가 말입니다. 450명이 탑니다. 1층 갤리에 노예가 150명 타서 노를 줬고 병사가 300명 타는데 그 당시에 대포 65mm 포를 64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엄청난 배를 저거 3척을 만들어 가지고 폴란드 침공을 하러 가다가 한 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져 가지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전쟁의 나라죠.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독립전쟁, 텍사스 주립전쟁, 그 다음에 알라모 전투를 통해서 또 멕시코를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전쟁에서 국가대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 등 6개 주를 또 획득하죠. 결정적인 거는 이제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을 우리는 그냥 영화에서만 보는데 2차 대전 승리로 미국은 세계 통화를 기축 통화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바로 브레튼 우즈 협정인데요. 요겁니다. 지금도 그 마운트 워싱턴 가면 그 호텔이 돼 있는데 저기가 유명한 브레튼 우즈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통화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한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죠. 이때 그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영화 많이 보죠. 이게 저 노르망디인데 노르망디는 유명한 몽쉘 미셸 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에서 그 우리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이렇게 엄청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영화 보면 엄청 많이 죽죠. 근데 몇 명이 죽은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벌어진 전투 14일간 벌어졌는데 이때 미군이 100만 명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12만 명이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장악한다. 그러니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병사 10만 명 죽는 거는 유도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전쟁을 일으키는 군주의 바이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좀 약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소프트 파워 힘이 생겼습니다. 조셉 나이 교수가 이제 소프트 파워를 평가를 하는데 소위 소프트 파워 강한 나라가
모든 곳에서 강하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19위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 강성국가일 텐데 문화국가 측면에서는 그래도 20위 안에 들어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키아벨리는 이제 강성, 권력, 돈 이런 걸로 따졌죠. 근데 이제 국가의 힘은 조지프 나이는 연성국가다. 문화, 과학, 정보, 기술 이런 걸로 온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걸 저는 굉장히 실감안 나는 그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1876년 미국에서 최초의 엑스포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여수 엑스포 했었죠. 미국에서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어마어마한 필라델피아 엑스포를 여는데 저 때 무려 1000만 명이 구경을 했다 그래요. 그 사진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독일이 독일관을 엄청 크게 해서 대포를 전시합니다. 그 대포 이름이 크루프사가 만든 대포인데 요새도 엘리베이터 타면 크루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그 무기 회사인데 망해가지고 이제 기계 회사로 바뀐 거죠. 그 회사가 만든 대포가 저게 1876년인데 사정거리 4,800m, 구경이 87mm입니다. 요새도 105mm 쓰는데 그 당시에 87mm 썼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저 빅버서라는 대포, 빅버서가 엄청나게 빠르게 프랑스를 유린시켰죠. 그래서 이 골프채 보면 빅버서 갤러처가 유명하죠. 캘러웨이에서 빅버서, 저기서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때 미국은 뭘 전시했을까? 미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한다는데 대포를 전시했어야 되는데 이 보십시오. 그라함벨의 텔레폰을 딱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딱 와서 이거 돌려서 시카고 금속 시장에서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쫙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저때 헬로 그러고선 그 무려 800km 떨어진 데랑 통화를 합니다. 저게 지금 미국의 정보통신, 소위 모바를 만든 문화가 됐고요. 그때 레밍턴 1호기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타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저게 요즘 말하는 컴퓨터의 모태가 된 거죠. 저 자판이 그대로 컴퓨터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헤인츠에서 나오는 도마토 케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평론을 보면 유럽 사람들이 막 욕했습니다. 밭에 널린 게 도마토인데 저걸 뭐 끓여가지고 왜 통에 넣느냐 그러는데 저 헤인츠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는 다 저기다 먹을 거다. 그 헤인츠의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비슷합니다. 전 세계 식품 시장 다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강성국가의 이미지 외에 바로 이 소프트 파워가 강해져서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이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우리가 독자들이 알고 전쟁과 국제정책 강의를 들으면 아마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 교수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